만약에 이렇게 멋진 하늘을 하나 찍었어요. 찍었는데 여기다가 내가 글을 써서 상대편에 주겠다라고 하면은 글을 쓴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연필이잖아요. 보이잖아, 연필이. 예, 연필부터 누르고 제가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그 뭡니까 유튜브 영상회가 다 올라가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아 요거구나 하는 걸 아는데 영상은 안 보고 그냥 내가 기억으로만 하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 연필 누르면은 이제 여기 폼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 지금 이렇게 나옵니까 메뉴가?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글 쓰는 거는 제일 오른쪽에 이렇게 사람 모양 있죠? 보이세요? 예, 요거 터치하면은 뭐예요? 연필이 나오고 그리기 스티커 텍스트 나오잖아요. 예, 요걸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기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연필로 직접 손글씨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손글씨 쓰는 거예요. 지금 그리기잖아요. 현재 그리기에 노란색이 돼 있다는 얘기는 직접 그린다는 거예요. 지우는 거는 뭐예요? 여기 지우는 거라고 그랬죠? 지우개로 해서 내가 지운다. 이게 그리기고. 그리기 이해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글을 내가 입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텍스트에 지금 여기 방금 여기 텍스트 보이세요? 네, 텍스트를 터치하면은 자판이 나오잖아요. 자판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입력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입력을. 그 다음에 여름 하늘 예,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히 사진 찍었는데 사진에다가 간단히 글 쓰는 거는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글을 넣고 나면은 쌤 보세요. 글을 넣고 나면은 AA라고 나오는 거는 글자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폰트라고 해요. 폰트. 내가 터치할 때마다 글자 모양이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목판에 동그라미에 색깔이 있는 거는 글자 색상을 말하는 거예요. 터치하면은 내가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렇게 글자 색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면은 AA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또 T가 있어요. T. 이 T를 눌러보세요. 어떻게 변합니까? T를 누르면은 누를 때마다 이게 달라집니다. 이런 거를 계속 내가 집에 가서 해보셔야 돼요. 한번 듣고 잊어먹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계속 해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드리는 거고요. 영상을 계속 들으면서 보시면서 반복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 연필 들어가면 동그란 거 3개 겹친 거 있잖아. 이거는 뭐? 네, 이거는 뭐 저거 하는 거예요. 편집하는 거예요. 보정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건 필터예요, 필터. 그건 별로 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쓰기니까 글 쓰는 거는 이렇게 해서 내가 글을 쓴다 하는 거고 위치를 내가 갖다 놓는다는 거는 본인이 어디든 갖다 놓고 크기 조절은 모서리로 가지고 하는 거고요. 예. 자꾸 이거를 해보셔야 돼요. 자꾸 여기 와서 해봐야 자꾸 제자리 걸음입니다. 내가 오늘 이 사진을 한 장 글을 써보고 또 조금 이따 것도 한번 써보고 같은 사진 다른 사진 자꾸 이렇게 몇 번을 해서 내가 이해를 해 보셔야 안 잊어먹는다. 자 이렇게 글을 썼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저장해야 되잖아요. 저장은 어떻게 하나요? 이 저장이 아니고 안쪽에 점 3개라고 했잖아요. 요 저장 맞죠? 요게 점 3개를 눌려서 저장을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시라. 그렇게 해야 원본이 살아있고 글 쓰는 것들은 살아있고 두 개가 존재를 한다. 위에 거 저장하셔도 돼요. 되는데 위에 걸로 하게 되면은 원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내가 나중에 내가 저기 연습을 했는데 다시 해볼게요. 내가 밑에 걸로 안 하고 위에 걸로 저장. 그러면 이게 원본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글자 없는 오리지널 원본을 내가 다시 재생하고 싶다, 환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연필을 눌려야 돼요. 연필을 누르면은 원본 복원이라는 게 나와요. 원본 복원하면은 글자가 없는 원래 오리지널 사진이 나와. 요때는 다시 저장을 해놔야 원본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점 3개로 얘가 다른 파일로 저장하라는 게 아예 습관을 원본은 항상 살려놔야 되니까. 내가 연습을 하는 거는 이 글자도 넣어보고 저 글자도 넣어보고 연습을 했으니 원본은 살려놓는 게 후회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그래서 요 갤러리에 있는 요 기능을 선생님들이 진짜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갤러리에 있는 기능. 우리는 갤러리에 있는 공유나 삭제는 많이 해봤는데 편집은 지금까지 별로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편집만 누르면은 요거 특히 요걸로 가지고 사람 얼굴 있는 요걸 가지고 그리기나 별로 안 해요. 스티커나 텍스트는 진짜 자유자재로 하실 줄 알았다. 이 사진에다가 내 얼굴을 하나 집어넣는 게 스티커라고 해요. 그래서 사진에 글 쓰는 거 기본적으로 갤러리에서 글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넘어가도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자, 갤러리는 그렇게 하고요. 글씨팡팡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씨팡팡. 글씨팡팡 앱은 해보신 분, 뭐 많은 분 수업을 한 번씩 하셨던 분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글씨팡팡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또 갤러리에서 더 질문 있으세요? 아까 선생님 질문하신 선생님은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갤러리는 넘어가겠습니다. 갤러리에서 예. 만들기를 찾으려면 갤러리에서 만들기로 찾으려면은 갤러리에서 열었잖아요. 네. 예. 상단에 점 3개. 또 만들기 나와요. 예, 사진에 주로 사진에 갖다 놓고 점 3개 하셔도 되고요. 예, 앨범에 갖다 놓고 점 3개를 해도 만들기가 나오죠. 그게 깜빡했어요. 예. 우리가 어떤 메뉴가 안 보일 때는 점 3개 또는 줄 3개를 누르시면 돼요. 예, 여기에 줄 3개를 누르든 예, 상단에 점 3개를 누르시든 예, 그렇게 보면은 대부분 내가 찾고자 하는 메뉴는 다 나옵니다. 자, 또 갤러리에 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지금 그 다른 파일로 저장하기 옆에 보면 크기 예. 변경이 있는데요. 크기 변경. 예. 이거는 그러니까 원본으로 저장하는 예, 게 예. 이렇게 자, 크기 변경은 만약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쓰느냐면요. 자, 내가 지금 요 사진의 크기를 보면은 요 용량이 있잖아요. 2몇 메가 이렇게 나오죠. 이 크기 변경은 우리가 어떤 서류에다가 뭐 어디 관공서에 제출한 사진을 뭐 몇 장 붙이세요 하면 보통 보면 10메가 이하가 많더라고요. 근데 내 사진이 용량이 크잖아요. 만약 수동 카메라로 찍었다 그러면 뭐 10몇 메가, 20몇 메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그런 사진을 첨부하라 그러면 첨부가 안 돼요. 그럴 때는 크기를 내가 줄여야 돼요. 용량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요 크기 변경이에요. 여기 보면 크기 변경. 요거를 내가 지금 현재 원본이 이랬는데 크기를 한 이렇게 해상도를 줄인다는 거예요. 해상도를. 그럴 때 크기 변경을 해서 붙이면은 들어갑니다. 서류 주로 이거는 서류 할 때 그게 우리가 카톡으로 보낼 때 뭐 원본을 보내느냐 일반 화질로 보내느냐 있죠. 그 어떻게 보면 일반 화질로 보내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다 원본으로 보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거 지금 선생님이 아직 여기에 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요 지난 시간에 한 거 이미지에 텍스트 추가한 거 앱 한번 열어볼까요? 요거 먼저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 앱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점 요걸 눌러서 본인이
앞쪽에 갖다 놓지 않았다라면은 점 3개를 눌러서 이미지라고 검색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에 하면은 예,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열어보세요. 안 나옵니다. 이미지에 이미지에 텍스트 추가란 앱 이름이 이거예요. 이미지에 아니, 지금 검색을 하셔야지. 지금 안 하는 거죠. 검색이 아무 글자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 미, 지, 예. 더보기. 이게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이게 어디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시죠. 난 글자 다 이해야 되네. 글자를 다 이해네. 이미지 지난 시간에 제일 끝에 있을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근데 저기요, 저기를 앱을 설치하니까 제목이 다 안 나오고. 예, 텍스트를 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앱 이름이 지금 아이콘에는 가보면은 텍스트 추가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텍스트 추가하시면 나오겠네요. 예, 상단에다가 텍스트 추가. 텍스트 하니까 바로 나오죠. 예, 텍스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나왔습니까? 자, 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전에 했던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처음부터 새로 하겠다고 하면은 왼쪽에 줄 3개 상단이 보이시죠? 예, 요거 눌려서 새로운 과제. 새로운 과제야 이 화면이 나와요. 새로운 과제. 새로운 과제로 해보세요. 처음부터 새로 해보겠습니다. 됐어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미지에 로드하는 요거는 뭐냐면은 앱에서 제공하는 사진이고요. 내 사진을 가져오는 거고 아래쪽에 소재 검색은 여기서 제공하는 겁니다. 어떤 걸 가져올까요? 본인 사진을 가져오시겠어요?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이미지를 로드하는. 그럼 뭐가 나옵니까? 갤러리 나오죠? 갤러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내 사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 사진을 한번 가져오세요. 본인 사진을 터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밑바탕은 절대 변동이 없어요. 이거는 배경사진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내가 지금부터 집어넣는 게 상단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글을 집어넣는 거고 사진을 집어넣는 거고 도형을 집어넣는다. 이겁니다. 이거는 불변이에요. 불변. 이거를 앞으로 아까 뒤에 선생님은 이걸 앞으로 넣겠다 뒤로 넣겠다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정입니다. 고정. 자, 지금부터 이제 추가를 하는 것이 상단에 글을 집어넣는다. 자, 글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합니까? 텍스트 추가를 눌러야 되죠? 네, 텍스트 추가.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텍스트 추가. 내가 입력하면 되죠? 예. 자, 터치 해가지고 텍스트 추가할 때는 여기를 터치해야 자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내 얼굴이 있지. 내 이쁜 그거 뜯어봤어. 내 얼굴. 아까 갤러리에 사진 내가 그냥 패스트가 갤러리에 사진 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가져오시면 마치고요. 아 옛날 그거 아니 배경 사진을 가져오시라고. 배경 사진을 다시 눌러가지고요. 자 이거 눌러서 새로운 과제. 자 이미지. 이렇게 풍경 사진을 가져오시라고요. 여기서 요거잖아요. 이렇게 배경 사진 나오고 배경
자, 사진을 해서 글자를 하나 넣어 보세요. 아니 이거 지우고 소라도 그냥 사진 얼굴 말고 딴거 내려면 그게 새로 아까 얘기했잖아. 줄색의 새로운 과제. 줄색의 새로운 과제 이거 잊으시면 시작 못해요. 무조건 줄색의 새로운 과제. 처음부터 새로 한다. 오케이. 네, 오케이 하시면 돼요. 글자 넣고 오케이. 자, 어떤 뭐 긴 문장이 긴 것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은 우리가 간단하게 한 줄만 넣어 본 거예요. 자, 글자를 넣었어요? 글자 넣었습니까? 그럼 글자를 넣었으면 글자를 내가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편집이 뭐냐면 글자를 터치하는 겁니다. 글자를 터치해 보면은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다 나와요. 맞죠? 글자 문장을 내가 잘못 썼다. 문장 편집, 글꼴, 크기, 굵게, 글자 색 다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문장 편집 해보면 저는 글자 틀린 게 없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터치해 가지고 글꼴을 바꾸겠다. 터치해서 글꼴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터치하면 나오잖아. 그 다음에 다시 터치해가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고요. 크기 조정하시면 되고 크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색깔 선택하시면 되고요. 글자 터치하면 돼. 터치하면 글자 크기 굵게 하고 싶다 하는데 터치하면 색깔 안넣더라고. 터치. 그다음 색깔 글자 모양 크게 잡고 터치. 크게 하면 저 테이프 너무 위치가 바꾸고 터치를 해봤어. 실전 터치해야 돼. 글자를 터치해서. 내가 글을 연필로 글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크기로 쓸 거냐, 어떤 모양으로 글을 쓸 거냐, 어떤 색깔로 글을 쓸 거냐 이거예요. 그거를 내가 다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모양, 그 다음에 위치도 내가 좋아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위치. 지금 처음에는 글자를 쓰면 항상 모서리 왼쪽 상단에 있어요. 이거를 내가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가 갖다 놓고 싶은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또 내가 만약에 글을 또 쓰고 싶다. 그러면 또 텍스트 추가 또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를 넣고 싶다. 또 텍스트 추가해가 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다 넣으셨나요? 모양이 뭐라고 했어요? 글꼴이라 했잖아요. 글꼴. 선생님 이거 T 이거 앱 이거는 앱은 무슨 이름입니까? 갑자기 T 앱을 왜 얘기하시나? 이미지에 지금 이 앱을 지금 열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앱이 뭐냐고 물으면 어떡하나? 이름이 이미지 텍스트. 아, 이미지 텍스트 저기 있네. 이미지의 텍스트 추가. 저기 앱 이름이야. 아, 저겁니까? 그럼 지금 아직 열지도 않았었나요? 하고 계셔. 하고 있는 앱이잖아요, 지금 그게. 자, 글자 넣었죠? 자, 이번에는 사진 추가해 볼게요. 사진 추가. 이미 상단에 보면 사진 추가 있죠? 예, 사진 추가 터치 하셔가지고 사진 추가를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갤러리는 뭡니까? 내 사진을 가져온다는 거고 아래쪽에 이미지 소재 검색은 여기서 제공하는 사진을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계속 지금 그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럼 갤러리 터치하면은 내 갤러리, 내 사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 갤러리에서 본인 사진을 한 장 가져오세요. 또 갖고 와. 본인 사진을 가져오세요. 아까 한 거하고는 무관한 사진 그냥. 그렇죠. 여기다 합성한다는 사진을 추가한다는 얘기는 아까 바탕 사진에다가 내가 지금 합성한다는 거예요. 합성. 그러면 주로 뭡니까? 합성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뒤에 배경 없는 사진, 그죠? 스티커 사진을 가져온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스티커 사진을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그럼 가져와서 내가 어떤 위치에 갖다 놓는다. 예, 이렇게. 예, 대박이지요. 사진을 오래가 낼 수는 없고 진짜 나가야 돼. 그냥 그냥 아무 일단 연습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이거 찍어보면 이미지 추가라. 어쩌나 이거가 요 위치에 갖다 놓는 거. 아까 오래 나온 거 되지. 사진 합성하는 것도 자유자재로 다 하셔야 돼요. 활성은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취소하지 말고 뭐든지 자꾸 하다가 그대로 질문하세요. 나가게 하지 마세요. 사진은 아까 갤러리에서 찾았던 사진을 예? 뒤에 배경 있는 사진이 많잖아요. 그거를 왜 질문하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미리 리무브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리무브를 안 하면은 뭐예요? 사각 위에 또 사각이 오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사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미지 추가. 내가 갤러리에서 이런 사진을 가져오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리무브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나쁜 거는 아닌데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내가 배경이 없는 사진을 가져오라. 배경 없는 사진을 그래서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안 만들어 놓으면 내가 절대 합성할 수가 없어요. 일반 갤러리 거기에서 오래가 넣어도 질문하시고 어디서? 갤러리에 그러니까 갤러리에서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 만들어 놓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안 된다니까. 만들면 하던데 일할 수는 없지. 그래서 미리 요건 안 만드는 거. 자 가져온 거를 자 텍스트 추가, 이미지 추가 뜻은 다 아시겠죠? 예, 내가 재료가 많으냐 적으냐 그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재료를 확보하는 거는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도형 추가 한번 해보세요. 도형 추가. 도형을 추가하면은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 세모 뭐 지금 7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가져오시든 상관없죠. 만약에 저는 네 번째 거 이걸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네모를 한번 가져오 보세요. 모서리에 둥근 네모. 그럼 이걸 터치하면은 마찬가지로 크기 제일 먼저 크기 조절이 있죠. 예, 그럼 크기 조절을 누르면은 넓이가 이렇게 있고요. 넓이, 폭 이런 거를 본인이 조절을 해서 자 이렇게 글자 뒤에를 나는 이렇게 글자를 덮어 씌웠습니다. 글자를 안 보이게 글자 뒤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배경은 글자의 배경으로 하겠다 그 얘기예요. 세로로 돼야 돼.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넓이잖아요. 이거는 폭이잖아요. 예. 자 이렇게 넣었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기도 했지만은 내가 색상도 있죠. 색상. 내가 색상을 바꾸겠다. 나는 이렇게 뭐 이런 색으로 나는 바꾸겠다. 얼마든지 색상도 바꾸시고요. 근데 내가 색상을 바꾸고 나면은 다시 터쳐 보면은 전면에 후면에라는 게 나와요. 내가 이거를 후면에 하면은 글자 뒤로 넘어가는 거죠. 예.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이것도 괜찮게 됩니다. 예, 되죠. 그러면 이게 지금 너무 넓잖아요. 그럼 이게 또 터치해가지고 크기를 조절해야죠. 이렇게 색깔을 조절하죠. 똑같이 가면 안 돼. 이게 눌러서 썼는데 처음에 하니까 만약에 내가 사람 뒤에도 무슨 뭐 하나 내가 태도를 하겠다. 그럼 또 도형 추가 가져와서 크기 조절을 하는 거죠. 후면을 눌렀는데 글씨 뒤로 안 움직여지는 거죠. 전면 후면 하시라 할 때 전면 후면
색깔이 잘 안 보여. 안 이건데 색깔 그래가지고 색깔이 너무 똑같은 색깔 되면은 글자하고 똑같이 안 나오고. 근데 요거도 조금 애를 줄이려면 그래도 얘가 글씨가 큰데 면이 커요. 이것도 이걸 어떻게 취해야 돼요? 이건 뭐 어디에 들어가고 첫째는 항상 내가 수정해야 첫째하면 그렇게 하는 메뉴가 거니까. 나온다. 첫째하면 메뉴가 나오잖아요. 얘는 없애야 되잖아. 판 나온다 없애. 내가 잘못 가져왔다면 첫째 가지고 치워버리고 삭제하시면 되는 거죠. 색깔 다른 색깔 해야 되잖아. 미안. 그라데이션. 자,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아까 제가 선생님 질문한 것처럼 내가 배경이 없는 사진밖에 없다라고 하면 배경이 다 있는 사진이다 그러면 그래서 미리 스티커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PNG 사진을 리무브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리무브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앨범을 보고 내 독사진을 가족 사진을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똑같은 사람은 그 다음에 다운도 많이 받고요. 저는 이런 거 막 수없이 만들어 놨어요. 요 사각형 요 판에다가 정확히 안 보이네. 사각형이 안 보입니까? 이렇게 사진, 제 독사진만 해도 엄청 만들어 놨고 이런 걸 안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합성을 써먹지를 못해. 요 사각형 이런 걸 만들려면 결국 내가 갤러리 앨범을 정리를 해야 되고 갤러리를 자꾸 들다 봐야 돼요. 요 사각형 보면서 아 여기 멋진 사진이 있다. 그걸 내가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뭐 사진이 멋이 없다 지우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정리를 하는 게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요 사각형 판에다가 색깔을 저장을 예, 이제 다 하셨으면은 내가 글도 넣고 도형도 넣고 사진도 넣는 거 다 하셨으면 우측 상단에 저장이에요. 예, 저장. 그럼 또 저장을 또 한 번 더 또 눌러주셔야 돼요. 또 저장. 그러면은 저장 형식이 나옵니다. 일단은 그냥 오케이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잠깐 여기 한번 질문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요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요 사각형 판을 뭐 분홍색 색깔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각형을 가져오시라고요. 테두리를 가져오시는 게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아 예. 예. 그러니까 빨간 거 있고 이런 거. 예. 뭐 이렇게 별다시 하셔야 돼요. 요 이런 거를 이제 그럼 이런 네, 거를 그렇죠. 그런 걸 갖고 와갖고 하셔야지. 아 그러니까 네모를 가와서 내가 쓸 거냐, 테두리를 할 거냐 하는 거는 본인이 디자인이잖아요. 예. 그거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 안에다가 색깔을 넣겠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할 수는 있어요. 요거 테두리 하나 넣고 또 동그라미를 가와 갖고 그 안에다가 또 하나 넣어야지.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테두리도 하고 안에 동그라미를 또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예. 제가 이걸 내보니까 다른데 지금 해가지고 올리시는 그 분 보면은 다양하게 해가지고 많이 그 하셨더라고요. 예. 특히 사진에다가 이렇게 자기 얼굴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딱 덮어 씌우니까 또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색상을 주실 때도 그냥 단색보다는 그라데이션 색상을 주면은 괜찮습니다. 분홍부터 감색까지, 오렌지색부터 분홍색까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에 텍스트 추가는 요 앱을 쓰시면은 사진, 도형, 글자 이걸 동시에 다 할 수가 있으니 다른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요 앱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갤러리에서 하는 것보다 약간 더 발전된 거잖아요. 갤러리는 갤러리대로 뭐예요? 스티커가 또 다양하게 많잖아요. 갤러리에 스티커가 많은데 그 많은 스티커를 사는 거 쓰지를 않아요. 갤러리는 그냥 사진 찍어서 보관하는 장소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어요? 이게 저장 누르면 되지.
예, 저장하시면 돼요. 이거 저렇다고 공유해야지. 예, 다시 또 저장. 저장을 2번 눌러야 돼. 예, 오케이. 이거 아무래도 보내주니까 우수 좋아하더라고요. 재밌다. 맞습니다. 수업 중에 뭐 선물이 날라오면. 아이고. 자, 요 앱을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그 이야기 좀 주시죠. 아,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뭐 지인들이나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보낼 때 간단하게 써서 보내는 게 요렇게 간단하게 그래야 사진만 툭 찍어 내가 지금 어디에 와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카톡 사진 따로 카톡에 글자 따로 이렇게 보다는 사진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보내는 것도 괜찮고요. 그것도 또 한 4장 5장을 엎어서 또 GIF로 해서 보내면 또 좋고 아니면 또 동영상 찍어갖고 간단히 음악 넣으면 또 더 좋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를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다는 의미에서 요걸 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는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우리가 글씨 팡팡이라는 앱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앱 찾아볼까요? 플레이스토어 앱 설치해 볼까요?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글씨 팡팡이라고 해보세요. 글씨 팡팡. 자, 요거는 보면은 4가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만들기는 어떤 색종이에 글을 쓰는 거고 사진에 글 쓰고 영상에도 글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요게. 그 다음에 요거는 또 괜찮은 게 뭐냐면은 글자가 움직인다. 애니메이션을 준다는 게 그게 좀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좀 타이틀을 좀 특별하게 좀 돋보이게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요걸로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요 부분에 썸네일 사진의 글쓰기 보이시나요? 예, 요거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허용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나옵니까? 새 작업이라고 나오죠? 네. 예. 나중에 내가 만들고 나면은 요게 안쪽에 이렇게 다 이미 내가 했는 것들이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쌤들 처음 하시는 쌤들은 없으니까 새로 시작할 때는 새로운 사진에 글을 쓸 때는 무조건 새 작업 누르시면 돼요. 새 작업 한번 터치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네. 예. 서식을 다운받겠다. 갤러리에서 사진을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배경 사진을 다운받겠다. 배경 책에 색종이에 글을 쓰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갤러리에서 가져오기. 갤러리에서 불러오기 한번 해볼게요. 갤러리에서 2번째. 갤러리에서 불러오기. 그러면 갤러리 나오니까 아까 지금 우리가 이미지에 텍스트 한 것처럼 갤러리에서 본인 사진을 하나 가져오세요.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어디서 가져온다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자, 가져오셨습니까? 네. 자, 여기에도 여러 기능이 많은데 우리가 일단 글을 쓰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텍스트. 자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상단에 보면 지금 연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짝반짝하죠? 예, 연필을 터치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연필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글 상자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그죠? 예. 그런데 위에 보면 여기에 글씨를 입력해 주세요. 여기 나타나죠? 깜빡깜빡거리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기에 글자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자판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터치하시면 돼요. 여기에 글자를 입력하세요. 터치를 하시니까 뭐가 나와요? 자판이 나오죠? 네. 그럼 내가 글자를 입력하면 되죠? 간단하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글자를 간단하게 한번 입력해 보세요. 하셨어요? 자, 글자를 입력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해야 된다.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자판이. 입력을 다 하셨으니까 필요 없으면은 여기 여백에다가 터치나 뒤로 가기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 아래쪽에 메뉴가 나타나요. 나타났어요? 자, 여기에서 글자 크기는 요 지금 크기라고 나오가 있죠? 예, 요걸로 모서리를 이렇게 당기시면 글자 크기가 돼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래쪽에 메뉴를 잘 한번 보세요. 메뉴. 요게 지금 글씨 팡팡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요게 지금 현재 원터치라고 되어 있죠. 원터치가 뭐냐, 한번 터치해갖고 내가 이 글자를 글꼴이나 글자 모양을 바꾸겠다 그 뜻인데 뭐를 터치하느냐, 요 아래쪽에 보면 더하기 옆에 요게 빨갛게 글씨 팡팡이 보이죠. 요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계속 글씨 팡팡이라는 종류가 나오죠. 맞아요? 이게 100가지가 넘게 있어요. 만약 이 글자를 하나 터치 한번 해보세요. 아무거나 터치하니까 위에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게 원터치라고, 원터치. 이해되세요? 한번 터치해가지고 글자 모양을 바꾼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100가지가 넘는 글자를 쭉 내가 보시고 아 나는 요런 글자가 하나씩 터치해 보면은 내한테 어떤 글자가 어울린다, 멋지다 하는 걸 느끼시나요? 이렇게 내가 글자를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멋지죠? 더 멋지게 해드릴게요. 자, 글자를 하나 선택해 보세요. 자, 선택해 보세요. 글자 크기도 조절을 하시고 가능하면은 이 박스가 약간 폭 방향으로 약간 넓게 박스를 잡아 보세요. 저처럼 약간 이렇게 넓게 글자 위로 약간 여백이 있도록. 그 다음에 옮기는 기능은 이렇게 옮기시면 되고요. 자, 글자 지금 원터치로 해가 글자 모양, 글자 크기만 했습니다.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자, 요번에 원터치라는 요 메뉴를 자, 앞으로 안 보시면 못 찾을 건데 원터치라는 메뉴를 왼쪽으로 쫙 보내보세요. 제일 끝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이라는 거예요. 애니를 터치합니다. 애니를 터치하신다고요? 터치하셨어요? 그러니까 애니를 터치하니까 깜빡깜빡부터 이게 또 효과, 애니의 효과라고요. 아래쪽에. 그럼 깜빡깜빡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글자가 깜빡거리고 두근두근하면 글자가 약간 두근두근거리고 풍선껌은 뭐예요? 풍선이 작아졌던 게 크게 불리지죠. 블링블링, 블링블링. 낙하는 뭐예요? 위에서 글자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상승은 밑에서 올라가는 거고요. 슬라이드는 뭐예요? 글자가 쫙 옆에서 슬라이딩 되는 거고 슬라이드도 1, 2, 3가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같은 거는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주변에 반짝이가 곁들여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이 종류가 많습니다. 페이드도 있고 닦기도 있습니다. 닦기. 글자를 싹 닦아내는 거. 문 닫기도 있습니다. 문 닫는 거 양쪽에 미닫이. 그 다음 빙글빙글도 있어요. 글자 이런 거 우리 카톡으로 저 뭐 아침에 날라올 때 보면 이런 거 막 날라오잖아요. 글자가 빙글빙글. 그 다음에 파닥파닥 있습니다. 닭날개 파닥파닥 하는 것처럼. 예. 흔들흔들 있어요. 술 한잔 먹고 흔들흔들 거리는 거. 이 종류가 갈수록 자꾸 새로운 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업데이트잖아요. 자꾸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 자, 그럼 내가 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저는 흔들흔들 한번 파닥파닥 해볼까요? 파닥파닥. 자, 파닥파닥을 하니까 네. 자, 여기다가 내가 또 글을 또 쓰고 싶다면은 또 글자 연필 누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까 전에 우리처럼 텍스트 추가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연필로만 표기해 놨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쓰고 싶다 하면은 다시 또 저거 누르시면 되고, 내가 이 글자가 틀렸다, 글자 뭐 맞춤법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왼쪽에 글쓰기 요 연필을 누르시면 돼요. 상단의 연필을 누르면은 글 상자가 하나 더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내가 요 글자를 내가 고치겠다라고 하면 요 글쓰기를 눌러주셔야 바꿔지는 겁니다. 예. 자, 내가 지금 애니메이션을 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좀 더 주변에 내가 멋지게 꾸미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애니메이션 있는 라인, 파닥파닥 요 효과 있는 라인을 쭉 이렇게 당겨 보시면, 오른쪽으로 보내 보시면은 요 중간에 풍선껌 뒤에 보면은 이렇게 톱니바퀴가 보일 겁니다. 보이세요? 예. 톱니바퀴 첫째 보시면은요, 이 박스 안에 반짝이 효과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오케이 현상까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트가 나오게 할 거야. 풍선급을 터치해서 나는 반짝이가 나오게 할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글자 박스 안에 그런 반짝이 효과를 넣겠다는 게 여기 톱니바퀴라고 해요. 톱니바퀴. 못 찾았어요? 네? 아니 요걸 쭉 보내시라 했잖아요. 움직인다고 이게. 그 쭉 보내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글자가 사라졌는데요. 그건 내가 지워버리니까 사라진 거지. 아, 그렇구나.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는 다시 넣어야지. 아까 그럼 저장을 했었어요. 자, 여기 왼쪽에 X표, 이거 내가 움직이다가 저 X표를 건드리게 되면 사라집니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가져온 거를, 글자를 쓴 거를 내가 한번 미리 보기 하겠다 하면 왼쪽 상단에 보면은 삼각형 있죠? 예, 요걸 가지고 한번 터치해 보면은 요렇게 움직이진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희한하죠? 자, 내가 또 추가로 또 글 넣겠다라고 하면은 연필이고요. 자, 만약 연필을 해서 저는 다른 글자 또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고 글자 모양을 바꾸려면 원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쭉 해서 애니메이션, 이번에는 풍선껌으로 한번 해보고요. 자, 이래가지고 여 밑에, 자,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내가 다 넣었으면은 저장은 여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아래쪽에 저장이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요거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다운로드 화살표 보이시죠? 예, 요걸 눌러주셔야 돼요. 저장. 자, 이거는 움직이는 사진이기 때문에 시간이 저장도 약간 걸립니다. 자, 요대로 두시고 홈 버튼 눌려서 갤러리 가보세요. 어디에 저장이 됐는지 한번, 저장된 방을 한번 찾아볼까요? 저장된 거 우리 카톡방에 올리시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저장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CU 텍스트라는 방이 저장이 됩니다. CU 텍스트. 그 색깔을 바꿔야 돼요. 글자 색깔을 바꿔야 돼요. 이거 맞지? 자, CU 텍스트에 가서 터치해 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올리시 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연필 터치하셔서 글자 입력하면 되죠. 예. 자, 입력하시고, 자, 자판을 없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글자를 입력했으니까 내가 원터치로 해서 글자 모양을 내가 선택하면 되죠.
자, 이렇게 글자 모양을 선택하고 크기를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선택하실 때는 계속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계속. 지금 이 동영상이잖아요. 예. 동영상이니까 애니메이션이 동영상 끝날 때까지 계속 애니메이션을 움직이라 라고 하려면은 계속.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어떤 걸로 할 거냐. 저는 이번에는 흔들흔들 해보겠습니다. 흔들흔들. 네? 선생님 저 슬라이드 밑에 나올 때 한데 밑에 뭐가 안 나온다? 아니 위에 나오는데 그 사람 그 밑에 지금 슬라이드 뭐 이런 거 밑에 아니 그게 애니메이션을 해야 나온다니까.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은 이 메뉴를 왼쪽으로 쭉 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원터치를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내야 된다. 이 메뉴는 우리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선생님들이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셔야 돼요. 내가 그냥 제일 앞에 있는 것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원터치, 글자 보관, 배소, 글씨체 이런 것들이 전부 메뉴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앞에 거는 다 지금 생략하고 애니메이션만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애니메이션을 터치하니까 아래쪽에 애니메이션 메뉴가 나온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톱니해가지고 반짝이도 좀 집어넣는다 하는 거고요. 자, 내가 다 했으면은 여기에 중간에 보면 요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한번 지금 동영상이니까 한번 미리 플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냥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어요. 뭐가 안 돼요? 됐어요? 동영상이 아닌가? 쓰는 동영상. 동영상을 가져오셔야죠. 동영상을. 자, 글자를 다 넣고 애니메이션 넣고 다 하셨으면은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 저장을 해서 한번 내보내기 한번 해보세요. 자, 저장을 해서 내보내기 했으면은 갤러리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저장이 됐는지. 저장을 2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위에 누르고 밑에 한번 누르고. 여기서 저장. 화살 저장 누르고 화살표가 있죠. 저장을 누르고 이 다운로드. 그러면 지가 저장 중입니다라고 나와요. 저장이. 자, 이거는 동영상이니까 내가 플레이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동영상이고 글자도 내가 반짝이나 뭐 애니메이션 준 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짤막하게 여기다가 이제 동영상 음악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갤러리에서 요 바로 연필로 내가 음악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장을 안 하고 갤러리에서 연필 들어갔어. 연필 들어가면은 스피커. 여기 보면 저 스피커가 있죠. 예, 스피커. 그러면 배경음악 추가 나오죠. 배경음악 추가 나와요? 예. 예. 배경음악 추가 누르면은 음악 되네. 스피커 선생님 지금 사진이 있잖아요. 동영상이라 했습니다. 그럼 그 음악도 보면 젊은 뭐 아주 큰 가 많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은 한 개씩 하나 바로 음악이 들어가요. 터치. 들어보세요. 예, 그 터치하면 음악이 나와요. 나오죠. 예, 그래가지고 내가 터치를 했다. 그러면 바로 들어보고 나가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동영상 자체에도 또 음악이 있죠. 소리가 있죠. 그럼 내가 그걸 줄이겠죠. 나 동영상에 있는 거는 잡음이다. 이렇게 하면 이걸 줄여보면 돼요. 나는 음악만 듣고 싶다. 아니면 동영상에 나오는 자연의 소리가 나는 좋다. 새 소리가 좋다. 키우고 음악을 낮춰버려요. 얼마든지 내가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 배경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불을 없애. 배경 깔아놓고 들어가면 배경 있잖아요. 투명하면 되나? 아니. 이거 없애려면 이거 뒤에 깔린 거 이거 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네. 그게 배경 맞아요? 원래 음악은 저걸 알고 있는 미리 거예요. 이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영상만 가봤는데 그래가지고 음악 삭제하는 거지. 음악 삭제 여기서 음악 삭제 여기서는 음악 삭제가 안 되지. 터치가 안 되네요. 이런 삭제하고 이제 원본 저로 가야 돼. 원본 저로 가야 돼. 자, 또 됩니까? 안 되는 거 얘기하세요. 요것만 가지고 계속 하기가 좀 그러네. 자, 이번에는 감성공장 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성공장 앱을. 네, 감성공장 앱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 사진에 감성 캘리그라피를 합성하는 겁니다. 캘리그라피. 자, 캘리그라피를 합성할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캘리그라피를 제가 몇 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플레이스토어로 갑니다. 다운로드 다 하셨으면은 플레이스토어로 가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가가지고 앱을 감성공장이라고 해보세요. 감성공장. 이렇게 초승달 있는 거 감성공장 앱을 설치하세요. 플레이스토어에는 선생님 어디 한 군데 딱 갖다 놓으세요. 할 때마다 찾지 마시고. 자, 앱 빨리 설치하세요. 자, 다 하셨어요? 자, 열기 해보겠습니다. 열기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앱 중에 제일 사용하기 쉬운 겁니다. 이거는 사진에다가 그냥 캘리를 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진 불러오고 글자 불러오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에 글을 쓴다, 사진을 꾸민다 하면은 100% 그냥 내 사진에 내 갤러리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처음 요 앞에 첫 번째 하시면은 배경사진 선택이니까 첫째만 뭐가 나와요? 이것도 보면 상단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갤러리 선택이라고 나와요. 예. 요거는 내 갤러리에서 사진을 가져온다는 거고, 아래쪽에 보면은 감성 배경 사진이라고 여름 봄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감성공장 앱에서 제공하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진이 있습니다. 봄 내가 만약에 봄이 뭐 꽃에 대한 사진을 좀 가져오겠다. 벚꽃, 비, 자연 뭐 이렇게 많이 있죠. 오늘같이 만약 비 오는 날에 내가 사진을 하나 내가 찍어 놓은 게 없다. 그럼 여기 내려가 보시면은 이렇게 비 오는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어떤 앱이든 이렇게 제공을 많이 해야 그죠? 우리 뭐 마트도 가보면은 맛배기 뭐 맛보기 하는 거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가듯이. 자 그러면은 갤러리에서 선택은 내 사진을 가져오는 거고 아래쪽에는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사진이다. 아무거나 하나 사진 하나 선택해 보세요. 본인이 가지고 싶은 사진 하나 선택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까만색으로 있다가 사진이 하나 들어왔죠. 예. 예. 그 다음에 요번에는 캘리그라피를 선택한다. 터치합니다. 자, 캘리그라피를 선택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요? 위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갤러리에서 선택한다로 되어 있죠. 갤러리는 뭐예요? 내 갤러리에서 가져오는 거죠. 예. 좀 전에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렸죠. 그걸 가져오는 방법이고 아래쪽에는 뭡니까? 똑같이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캘리그라피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도 내가 뭐 어떤 거든 가져오면 되겠죠. 본인이 마음에 드는 글자 밑에 거 밑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글자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예전도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해. 선택하셨어요? 사진을 가져오고 글자를 가져왔습니다. 아래쪽에 합성하기라고 보이죠? 예, 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 시간 맞추기. 사진 위에 글자가 올라왔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터치해 보면 좀 전에 나타났는데 손가락으로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글자 크기를 조절한다. 한번 해보세요. 움직이시나요? 예. 지금 글자가 무슨 색입니까? 까만색. 원본이에요. 원본. 아래쪽에 보면 원본. 그 다음에 검정. 그 다음에 뭐예요? 하양. 그 다음에 뭐예요? 컬러는 터치하시면은 이런 바탕이 나와요.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주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바뀐다고요. 아니면 나는 흰색으로 하겠다. 검정색으로 하겠다.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겠죠. 크기도 조정되지만은 회전도 됩니다. 회전. 이해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제일 쉽은 건데. 자, 색깔 선택하고 OK 눌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체크. 예, 아니요. 아래쪽에 지금 이걸 우리가 글자 색깔 했죠? 예. 위에 보면은 자르기 투명도 지우개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냐면은 자르기는 내가 자르기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써야 될 게 투명도와 지우개예요. 투명도는 이 글자 색을 내가 투명도 터치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 슬라이드 바를 가지고 왼쪽으로 당기면은 글자 색이 투명 진하냐 연하냐. 내가 빨간색을 했는데 빨간 게 너무 진해. 그러면은 내가 약간 연하게 하면은 옅은 빨간색이 되고 분홍색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도 쓰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는 뭐냐면은 내가 이런 글자를 가져왔는데 이런 거 남의 거를 가오다 보면 여기에 다른 사람의 직인이 있어요. 낙관이 있어요. 이걸 내가 지우고 싶다. 그때 지우개를 눌려서 지우개라는 얘기는 지우개 크기잖아요. 요런 거를 지우려고 그러면은 내가 끝에다가 이렇게 살짝 지워 보시면은 지워지죠. 예, 지금. 예, 펜 끝을 갖고 그 도장을 살짝 지워버려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글자를 지워버려야 돼. 이 글자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걸 다 지워버려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예, 그런 거 할 때가 요게 최근에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저런 기능이 없었어요. 그냥 사진과 글자 합하면은 끝. 만약에 이런 글자를 남이 붓글씨 멋지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가다 전시장에 가면은 사진 찍어갖고 내 사진에 붙일 수가 있는 게 이 앱이라고요. 근하 신년 누구한테 붓글씨 멋지게 하나 써주세요. 내 사진에 갖다 붙여. 연합카드 만들 때 앞으로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이 글씨를 조정하는 건 안 되는. 네? 큰 거는 되는데 작게 만든다 이 얘기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작게 되는.
크기 조절 아까 손가락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크게도 된다는 얘기는 작게도 되는 겁니다. 자, 다 아셨죠? 예, 크기 조절, 지우개 줄 것, 색깔, 이거는 딴 거 없어요. 합성하고 색깔 조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갖다 놓는 위치에 갖다 놓고 저장하는 거는 우측 상단에 체크예요. 우측 상단에 V 체크하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장 갤러리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네. 자, 홈 버튼 누르고 처음 홈 갤러리 가보세요. 어디에 저장되었습니까? 갤러리에 갤러리 방 이름 오늘 캘리 팩토리라는 방이 만들어진다. 이걸 쌤들 기억하셔야 돼요. 캘리 팩토리. 항상 앨범으로 가셔가지고 앨범으로 가셔서 어디에 방 이름이 폴더 이름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내 집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가 있잖아요. 오늘 만드는 걸 내가 한 달 후에 쓸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쓸 수 있는데 이 방 이름 모르면 쌤들 못 찾아요. 항상 저장되고 나서는 이걸 찾으셔야 된다. 맞습니까? 그냥 되지. 이렇게 처음 저장되는 거는 갤러리야. 갤러리에 그게 보면 빨간 표시가 나온다. 갤러리에. 찾기가 더 쉽지. 저장했지. 오늘이 좋다. 자, 우리가 초기 화면으로 가보세요. 이 화면으로. 자, 다시 사진을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더라도 관계없이 다시 터치하셔가지고 사진을 바꾸시면 됩니다. 갤러리에서 가져오시든 여기에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앱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가져오시든 어떤 사진을든 한 장 터치해 보세요. 자, 감성공장 앱 가시라니까요. 광고 닫게 하시고요. 저 여기서 아까 처음으로 하셔야지. 마주쳤어. 첫째 사진 가져오시고. 자꾸 나가게 하니까 자꾸 그렇게. 제가 쌤들이 이 버튼을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줄 3개 버튼을. 내가 이걸 눌려서 갤러리로 갔다가 이걸 눌려서 감성공장으로 갔다가 이걸 눌려서 카톡으로 갔다가 자유자재로 쓰는 게 이 3개 버튼이라고요. 자꾸 우리는 다른 걸 한다 그러면 자꾸 나가기부터 먼저 하시는데 나가기 하라고 제가 안 하고 홈 버튼이나 이 줄 3개 누르라고 하잖아요. 자, 감성공장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 아직 이쪽은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감성공장 하시라고 선생님. 그러니까 갤러리 하시든 빨리 이 화면으로 오셔야지.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두 번째 캘리그라피 터치합니다. 캘리그라피. 자, 이번에는 여기서 제공하는 글자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위에 갤러리에서 선택이라고 있죠. 갤러리에서 선택. 이걸 이제 선생님들이 할 줄 아신다면은 뭐야? 내가 직접 글을 잘 쓰면은 내가 직접 쓰는 거고요. 아니면 남이 글을 써놓은 거를 찍으면은 전부 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갤러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이 쓰는 거를 내가 많이 찍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써먹을 수가 있겠죠. 자, 갤러리에서 제가 지금 좀 전에 넉 장 보냈죠. 예. 이 넉 장 중에 하나 선택을 해봅니다. 이렇게 올라옵니까? 네. 이렇게 올라오면 합성하기 하면 되잖아요. 합성하기. 그러면 내가 뭐 색깔 꽂히고 하는 거는 아시죠? 방금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져오는 것만 지금 하면 됩니다. 아니 겹쳤으니까 이제 움직이면서 내가 합성을 해야죠. 처음에 오면은 무조건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겹쳐지게 나와요. 합성이니까 겹쳐져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크기 조절, 위치 조절, 색깔 조절,
디자인은 이제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움직이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전 온 이거 반전 오프 이거는 기능이 이거 누르니까 이렇게 되네. 예. 그러니까 바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아, 그거다. 그죠, 예. 예. 그런 거는 별로 뭐 멋이 없더라고요. 그 우리가 그 갤러리에서 글 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T 누르면은 바탕이 생기고 한 번 더 누르면 연하게 되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전체가 없어지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요. 저 작업만 하면은 이런 게 선선이 이렇게 쭉 글자를 두개 있어. 글자만 두개 있거든. 선생님, 광고가 나와. 우리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설치하면 항상 뭐가 있다라고 나오면 광고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공짜로 쓰죠. 공짜로 쓰는 대신에 광고 좀 봐주세요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앱을 쓰면서 광고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일부 사진을 이럴 수는 없죠. 예, 여기서. 자, 제가 이제 요거는 이해하셨죠? 예. 요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다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가보세요. 이번에 켈리랑 해보겠습니다. 켈리랑. 그래서 리무브 하는 거, 리무브 사진을 가져오는 거는 하려면 아까 전처럼 텍스트 추가 있잖아요. 그걸 해야 가져오는 거고, 아니면은 갤러리에서 가져오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게 가야 글 쓰는 거와 동시에 다 하려 그러면은 이걸 써야 돼요. 미리 캔버스나 캔버를 쓰지 않으면 글도 쓰고 뭐 저 감성 공략 캔디도 집어넣고 사진도 집어넣고 합성하려 그러면 전부 다 이걸로 가야 돼. 단편 한 개 한 개 하려 그러면 일반 앱으로 가면 돼. 자, 감성 공장은 켈리를 그냥 합성하는 거다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예. 근데 의외로 켈리 손글씨, 붓글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도 지금 여기 갤러리 가보면은 이렇게 켈리 글자를 남이 쓴 거 뭐 이렇게 붓글씨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보이면은 저 많이 찍어놔요. 그럼 내한테 그냥 써. 만약 입춘대길 이러면 내 사진에 입춘대길 쓸 때 제가 못 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찍어놓은 걸 그대로 써놓은 거를 찍어가지고 내가 집어넣는다. 어디 가다가 좋은 글씨 써놓은 거 있으면은 그냥 바로 다 찍습니다. 나중에 가져와서 요것만 살짝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요. 예. 글도 뭐 이렇게 이런 글씨도 많이 찍어 놓습니다. 이렇게. 혹시나 저런 거에 너무 거를 저런 거 다음적으로 그거 하면은 뭐가 왜 저작권 걸리죠?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걸립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만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뭐 쓰는 거는 괜찮습니다. 뭐 이랬다 하는 거예요. 촬영 나왔다 벌써. 유튜브에도 우리가 만약에 영상 만들어 갖고 유튜브 음악 해갖고 집어넣으면은 저작권 뭐 이렇게 날라옵니다. 제가 이런 수업 영상도 한 개 지금 구글에서 제 거를 삭제를 했더라고요. 뭐가 지금 문제인지 제가 이 신청을 해놨는데도 답도 없어. 좌우지간 삭제했어. 이유도 없이. 저희랑 어디 있어요? 자,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이번에 켈리랑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켈리랑. 켈리랑은 요 앱입니다. 요 앱. 이렇게 색종이 4개 있는 켈리랑 앱입니다. 요거는 캘리그라피도 가져오고 글도 쓸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두 가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 아까 전에는 한 가지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고 또 GIF 사진에도 글을 쓸 수가 있다. 요게 또 약간 또 효과가 더 감성 공장에서 약간 더 발전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어떤 시를 쓴다 그러면 사진에 글을 시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감성 글씨를 한 개 더 첨언할 수 있는 게 켈리랑입니다. 한번 설치해 보세요.
그래서 한 가지 앱만 가지고는 멋지게 못 만든다라고 하면은 한 2개 앱을 쓰면은 좀 더 멋지게 만들어요. 만약에 제가 요런데 그 앱 설치하는 동안에 잠깐 볼게요. 자, 요렇게 글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목만 좀 돋보이게 제목만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다 하면은 요걸 만드는 거를 글씨 팡팡에 불러가지고 제목만 애니메이션을 줘버려 보면은 요거는 안 움직이고 저거만 움직이게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요거는 글그램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자, 캘리랑 다 설치됐어요? 자, 열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까? 예. 예. 여기도 보면은 이쁜 배경 사진을 다운로드한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진 글 쓴다 꾸미는 앱들이 보면은 사진을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운받아 가지고 영상 만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특이한 거는 움직이는 배경에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GIF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을 제공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크리스마스 카드 내가 여기다가 내 글자 쓰고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즐거운 크리스마스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김상수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경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경 사진. 그죠? 많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만큼 제공을 하고 있다. 뒤로 가게 할게요. 한 번 더 뒤로 가게 하세요. 그 다음에 홈으로 이동 확인. 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배경사진 다운로드도 한다. 배경사진 움직이는데 그걸 쓴다. 그 다음에 또 기본 배경 템플릿 배경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내 사진에 글 쓰는 거 아시죠? 내 사진에 글 쓰는 거. 내 사진에도 사진도 되지만 GIF도 된다. 요게 글그램보다 또 약간 좀 틀리고. 예. 그 다음에 이쁜 배경 사진에 글 쓴다는 얘기는 여기서 제공하는 사진에 글을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쁜 배경 사진에 아니면은 본인이 멋진 사진이 있으면 여기에 2개 중에 하나 사진을 하나 선택해 보세요. 이쁜 배경 사진에 저는 가지고 올게요. 이쁜 배경 사진을 하게 되면은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하면 되겠죠. 사랑, 눈, 뭐 웨딩, 구름. 저는 요즘 구름을 많이 찍고 있어요. 기쁨 한번 볼까요? 어떤 사진인지. 자, 기쁨. 저는 그러면 이런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사진 선택하셨어요? 자, 사진을 선택하면은 우리가 대부분이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원문을 그대로 쓰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사진에 글 쓰는 거는 가능하면은 세로로 된 게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세로는 어느 거예요? 3대4가 세로잖아요. 맞죠? 예, 3대4를 터치하면은 요렇게 테두리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래놓고는 내가 사진을 움직이지가 않아. 이게 안 움직이니까 모서리를 약간 줄여놓고 아래쪽에 사진을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래놓고 내가 모서리를 약간 해서 조금 수작업을 조금 하셔야 돼요. 자, 사진 편집을 내가 보기 좋도록 크기를 조절을 하시면 좋다. 가능하면은 3대4. 여기에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사진을 보면 대부분 가로 사진이 많아요. 자, 사진 크기 조절하셨어요? 자, 사진 크기 조절하셨으면은 상단에 V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글을 입력하여 주세요. 나옵니까? 이때는 우리가 글을 입력하려면 뭐가 자판이 있어야 되니까 요 흰색 부분에를 터치를 하셔야 자판이 나와요. 흰색 부분에를 터치를 하셔야. 그럼 자판이 나오면은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확인.
입력하고 나서는 확인 눌러 주셔야 돼요. 파란색 파란색 글자 들어왔어요? 네. 자, 글자가 들어오면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글자 모양, 색깔, 크기. 여기서 크기는 손가락으로 조절합니다. 아까 우리가 감성공장처럼 손가락으로 두 개를 가지고 요를 조절하면 글자 크기가 되죠. 예. 그 다음에 글자 색상하고 폰트. 요게 글자 모양이에요. 폰트 누르시면은 아래쪽에 폰트가 나옵니다. 글자 모양이 나와요. 빠져나갈 때는 요걸 X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글자 색깔 바로 누르셔도 되고. 하여튼 이 메뉴를 안 나오게 하려면은 요 X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글자 색깔 선택을 하시고. 글자 색깔을 왼쪽으로 보내시면 글자 색깔이 나옵니다. 자, 글자를 내가 또 추가로 또 넣고 싶다. 또 글쓰기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됐죠? 쉽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추가로 내가 좀 전에 우리 캘리를 한 번 더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자, 또 글쓰기 눌러보세요. 글쓰기 누르면은 글쓰기도 있지만은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캘리그라피 블록이라고 있죠. 네. 요걸 터치 한번 해보세요.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네. 근데 캘리 제가 카톡으로 4개 보내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 보면 갤러리에서 캘리그라피를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예, 요걸 터치합니다. 갤러리에서 캘리그라피를 선택하세요를 터치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갤러리 나오죠. 네. 예, 그럼 갤러리에 가셔가지고 갤러리 누르고 조금 전에 우리가 다운받은 글자 나오겠죠? 네. 예, 요걸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어요. 지금 사진이 제가 보내는 글씨가 뭐예요? 지금 이미지 사진이잖아요. 예. 그럼 요거를 우측 상단에 체크만 합니다. 나 요 글자 집어넣을 거야. 체크. 그럼 어때요? 글자가 바로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글로 오기가 지금 안 되는데. 여기를 터치하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갤러리. 제가 어디를 터치합니다 할 때는 안 보는 사람은 힘들어요.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럼 글자가 올라왔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글자 모양은 못 바꿔요. 색깔밖에 못 바꿉니다. 예, 글자 색상은 터치하셔가지고 바꾸시면 된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글씨 색상. 자, 글씨 색상도 캘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단색이에요. 단 한 가지 색깔이고 왼쪽에 보면은 오색 찬란한 색깔이 보이죠. 예. 그거는 그라데이션 색깔입니다. 글자 색깔에 보면은 다양하게 나와요. 한 가지 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색깔을 그러니까 손글씨도 집어넣어 줄 수가 있고 플러스 캘리 글자까지 같이 넣을 수 있는 게 캘리랑이라는 앱이라고요. 요게 아까 이게 감성공장하고 또 차이 나는 거죠. 감성공장은 합성하는 거, 두 개 이미지 합성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내가 손글씨까지 더 집어넣을 수가 있다. 여기다가 사진까지 넣으면 더 좋겠지. 그게 없어요. 자, 요거는 저장하는 게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V 체크가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진에 글을 쓰고 내 손글씨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또 멘트를 날리려면 그런 멘트들은 손글씨로 쓰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잘 못 쓴다 남이 써놓은 거를 살짝 갖다 붙여넣는 거. 인터넷에 가면 캘리그라피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손글씨를 내가 이미지를 좀 다운 받으시면 돼요. 어디가 많이 있다고요? 인터넷 네이버에 가가지고 제가 보시면 네이버에 가가지고 캘리그라피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이렇게 캘리그라피 해가지고 이미지를 눌려보면은 이렇게 남이 써놓는 글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글자 있으면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추스 카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주에는 추스 카드 만들 거거든요. 그럼 추스 카드 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스 한가위 캘리그라피 이렇게 검색해 보면 한가위에 해당하는 캘리그라피가 엄청 나올 거라고요. 그거 다운받아가 내 사진에다가 갖다 붙이고 되는 거죠. 여기다가 캘리그라피 한가위라고 하나 더 쳐볼까요? 한가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다운받아갖고 그냥 붙여 쓰는 거예요. 합성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이제 막 이런 것들 이런 이미지하고 이런 글자 가와가지고 그냥 내 사진을 붙여보면 그냥 추석 연합 카드가 되어버리다. 거기다가 밑에다가 내 얼굴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딴 거 없어요. 요즘은 다 남의 거 주워 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거죠. 추석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추석 카드도 내가 배경할 게 없다. 그럼 남이 만들어 놓은 추석 카드 많이 들어있거든. 그걸 가와갖고 약간만 짜집게 하는 거예요. 지울 거 몇 개 지우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 몇 개 붙여넣으면 되는 거죠. 예. 내가 창작을 하지 못한다면은 뭐 처음에는 모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이제 추석 카드 만드는 요런 거를 우리가 좀 연습을 하고 추석 카드를 마지막 주 6번째 주에는 그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선생님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게 내 독사진 있잖아요. 내 이미지. 선생님들 사진 갤러리에 많이 있을 거잖아요. 김유래 선생님은 지금 엄청 많이 만들어 놓으셨던데 그런 독사진을 리무브 해놔야 돼요. 스티커 사진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스티커 사진을. 그렇게 해야 내가 만드는 거에다가 탁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리무브 이렇게 가보면은 가족의 놈아 가족의 독사진 이렇게 우리 가족들 한복 입은 거 뭐 집사람 애들도 뭐 같이 찍은 거 집사람 따로 찍은 거 막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평소에 이런 거를 우리가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카톡의 프로필을 자주 바꾸시는 분들은 그 프로필에 있는 사진만 가지고 와서도 내가 백그라운드를 없애는 걸 많이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사진만 바꾸치면은 내 그 연합 카드 만들어서 보내고 또 집사람 거 만들어서 보내고 애들 거 만들어서 보내고 이렇게 하면 뭐 한꺼번에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경 없는 사진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라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앱들 한번 실습을 많이 해보시고요.